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계획서 작성에서 활용하시는 산업전환 진행 단계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개요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사업도 전환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자의 직무 전환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 훈련 과정들을 지원해주는 공동훈련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공동훈련센터, 다른 컨소시엄 사업과는 다르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사전에 기업들을 충분히 진단을 하고 그것에 맞는 훈련 과정 또는 기타의 다른 심리 상담 같은 지원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사업 전환을 위한 사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제안서를 쓰시는 단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협약 기업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기업들을 진단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다른 컨소시엄 사업의 계획서와는 다르게 본 계획서에는 사전 진단을 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또 실제로 제안서를 쓰시는 과정에서 URL을 통해서 개별 훈련 기관들, 개별 공동훈련센터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URL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 운영 체계 중에 일반 직무전환 훈련도 시켜주고요. 또 전문적인 직무전환 훈련도 시켜주고 심리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당시에 현재가 되겠죠. 현재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하시고 그것을 제공을 하시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훈련 또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업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레벨 1, 2, 3라고 해서 선제 대응 단계, 전환 단계, 정착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선제 대응 단계는 아직까지는 전환 계획이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포함해서 CEO들 역시 전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주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레벨 2에 해당되는 전환 단계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인식하고 사업 전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또는 관련된 제품 또는 관련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벨 2에 해당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업 전환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전환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무 전환의 문제점을 개선해주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레벨 3에 해당되는 정착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이미 기업이 관련된 전환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단계이거나 아니면 안착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환이 되면 당연히 근로자의 직무 전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단계에서 필요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각종 사후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보시면 개인 단계에서는 CEO라든지 근로자의 인식 개선, 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탈탄소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리터러시 교육들, 또 R&D 교육이라든지 공정 운영 관리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훈련 또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훈련센터 차원에서 대응은 할 수 없지만 타 부처의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조직 진단 컨설팅, 또 노사관계 컨설팅, 산업 분야를 재편할 수 있는 컨설팅, 또 공정 개선 컨설팅 같은 그런 기업 단위의 컨설팅도 제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 공동훈련센터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타 부처의 사업 또는 고용부 내에 있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로 수준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준은 단순히 공동훈련센터에서 기업들을 방문해서 당신은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산업전환 단계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또 그것에 기반해서 훈련 로드맵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율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것이
전환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참고용 자율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마 계획서 작성을 하시기 위한 그 자료에 보시면 24페이지부터 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을 것이고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자율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 왼편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체크리스트는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에 참여하는 협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기업들이 레벨 1, 2, 3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미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체크리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 중순까지 아마 계획서를 작성하실 텐데요. 그 작성하시는 기간 동안 개별 기업들에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URL을 통해서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훈련센터에서 맡으신 기업들이 체크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URL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센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수준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센터의 훈련 방향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훈련 메뉴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훈련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차원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율 체크리스트 29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개별 기업들을 이제는 방문을 하셔서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제안서 설계 단계에서 개별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담아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진단지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좋고요. 또 혹시 가지고 계시면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24페이지부터 보시면 체크리스트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지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8문항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산업전환 계획의 구체성 수준이 4문항, 잘못 표시됐는데요. 4문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노동전환, 근로전환, 직무전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보는 것이 또 4문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수준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문항이 4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 산업부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디지털 전환 관련된 문항들, 그리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WBA라는 지표들, 그리고 삼성 SDS 등에서 하고 있는 좀 다양한 사전 진단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본 도구를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영역별 내용들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20문항을 가지고 그럼 참여한 기업들, 진단한 기업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문항 각각 5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서 총점은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레벨 3에 해당되는 정착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2에 있는 전환 단계 같은 경우는 총점이 40점에서 80점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전환 단계의 기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 대응 단계인 가장 낮은 단계인 레벨 1의 경우에는 총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기업들이 선제 대응 단계에 해당되고요. 또한 총점이 40점을 넘는 경우라도 첫 번째 영역, 현재 수준 영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8문항의 점수 총합이 16점 미만일 경우에는 16점 이하일 경우에는 미만이 아니라 이하겠네요. 이하일 경우에는 선제 대응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제 대응 단계이고 현재 수준을 진단을 했을 때 8문항에서 16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5점 만점 중에 2점 이하로 다 응답이 되는 경우에는 이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도 선제 대응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각 영역별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총 4개의 영역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들이 각각의 문항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단을 하실 때, 또 진단을 설명하실 때, 또는 기업들의 진단 결과를 해석하실 때, 이 문항들은 이러한 의도로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판단하시면 활용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현재 수준 같은 경우는 각 기업이 현재 생산 프로세스가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네, 업무 자동화부터 개발, 생산 계획,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물류 운영, 설비 자동화까지 8개의 항목에 따라서 현재 얼마나 잘 생산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업의 디지털이나 탄소 전환을 위한 현재 수준을 먼저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수립됐다 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사적으로 노동 전환을 지원해주는 정도는 어느 수준이냐, 노동 전환, 직무 전환을 지원해주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것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역에서는 직무 전환을 준비를 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 훈련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전환 계획의 구체성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해당되는 개별 기업이 산업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직무전환 지원 관련돼서는 직무전환, 사업 전환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직무전환 필요성이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무의 변화 관련된 영향력을 검토하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 전환에 따라서 또 일자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자리의 영향력은 어느 수준인지 검토하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직무 전환과 관련돼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육훈련 수준의 경우는 첫 번째는 직무 전환에 따라서 교육훈련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교육훈련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교육훈련 과정 속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정규직 이외에 여성 근로자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 경력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 집단에 따른 취약 집단의 직무 전환까지를 지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네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사회적 합의, 사회적인 노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것이어서 한 번쯤 결과에 따라서 눈여겨보시고 또 인식 개선 측면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가지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문항들은 기존에 보시던 설문지는 보통 5점 척도로 응답을 할 경우에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척도를 활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항 같은 경우는 20가지의 문항들을 한 문항 한 문항 컨설팅 하시고 계획 수립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스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우리 행동 척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항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하여 산업 전환의 방향이나 정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치면요. 이게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 여기 정도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항 자체가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문항을 가장 잘 달성한 게 5점. 그리고 차례차례 내려가서 전혀 달성하고 있지 않으면 1점을 배정하는 형태의 그런 보스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으면 이해와 분석에 대해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점 같은 경우는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나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
3점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우리 경영을 지원해주는 또는 기획부서 차원에서 접근은 하고 있다라는 게 3점. 그리고 좀 더 높은 4점은 우리는 기업 차원에서 변화를 인지를 하고 기업에 어떤 영향력을 있는지 분석은 하고 있어. 이게 4점이고요. 이 문항을 가장 잘 달성한 5점 경우에는 기업 차원에서 산업 분야 내에 있는 관계자, 고객사라든지 협력사 같은 이런 관계자들과 협력을 해서 전환을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까지를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항에서의 가장 베스트 답변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항들을 이제 기업들이 설문을 하실 텐데요. 설문을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뭐 다 60점, 70점대가 나왔다 그래서 다 비슷한 수준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70점이라도 몇 번 문항들의 점수가 높은지 또 어떤 문항들의 점수가 낮은지를 보시면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들은 어떤 문항에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직무 영향력 검토와 산업전환 인식 측면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이 됐구나, 낮게 응답이 되었구나 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개별 기업들을 진단하실 때 직무전환 필요성 검토에서 이 검토가 2점밖에 안 나왔다. 그럼 2단계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로 차근차근 끌어올려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획서를 수립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문항들을 보시면 현재 생산 프로세스 체계화 수준 첫 번째 영역이 총 8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 전환 인식 수준 및 대응 수준이 총 4가지 문제로 4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을 잘 구성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R&R이 전혀 없다, 임시적으로 정의했다, 기업 차원에서 정의를 했다,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 직무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도 4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직무교육과 전환 지원 수준 같은 경우도 4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들을 좀 보시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각 문항들마다 수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차이는 그냥 1점부터 5점이 아니라 문항별로 3점을 응답했을 때는 어떤 수준이다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문항이더라도 교육훈련의 제공의 3점은 개인이나 팀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점수에 따라서. 또 직무 전환할 때 근로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냐에서는 뭐 근로를 유지하고 있다, 업무를 재분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의미를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사업 작성 그 가이드에 보면 우리 보통 받아보시는 종이로 받아보시는 설문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2월 21일 이후에는 이것들이 컴퓨터로 푸실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형태의 디지털 형태의 문항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가이드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문항을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협약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이 문항들에 응답을 하도록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맨 앞에 보시면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설문을 응답할 때 이런 것을 꼭 유의해 달라고 저희가 멘트를 넣어놨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그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협약 기업들에게 URL을 전달해 주실 때 꼭 이 사항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설문지는 산업 전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고 개별 기업을 위한 것보다는 훈련 방향을 설계하고 세부 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점을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본인 기업들을 진단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이 너무 낮게 나타나는 건 좋지 않지 않나 라는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해달라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할 때 이 3가지를 숙지해달라고 꼭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설문 응답할 때
기업당 한 부씩의 설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항에는 생산 시스템부터 물류 시스템, 또 기업의 인적 자원, HRD, HRM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전략, 인사 관리, 생산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명이 응답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기업의 CEO, 기획팀장, 인사팀장, 생산팀장 같이 본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꼭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 상황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설문 응답하기 쉽진 않은 환경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협의를 해서 응답해달라라는 것을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업의 우수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없이 응답해달라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응답이 어려운 문항은 적당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꼭 공동훈련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의미를 숙지하고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통 국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 다른 사례들을 보면 20문제가 아니라 100문제, 150문제씩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협약기업들의 사정을 고려를 해서 20문항으로 압축해 놨기 때문에 각각의 문항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항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정확한 의미를 숙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월 21일부터 URL이 배포되고 협약 기업들이 이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텐데요. 공동훈련센터에서도 보시고 문항에서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